네,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됐습니다. 올해 수능 결시율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. 네, 박진영의 출국기 인터뷰. 오늘은 진학사 우연철 소장을 만나 수능 이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.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. 네,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. 오늘은 우연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진학사 우연철입니다. 네, 벌써 이제 대입 수능이 시작이 된 상황인데 가장 궁금한 건 올해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? 어떤 예상하시는지요? 평가원에서는 인위적인 난이도 조정은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년하고 유사하거나 다소 쉽게 수능이 출제되더라도 아마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했기 때문이고요. 특히나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체감 난이도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제 수능이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설명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?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언택트 설명회가 이제 대세가 됐는데요. 실제로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TMI거든요. 너무 많은 정보가 오다 보면 선택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업체를 좀 선정을 하셔서 꼼꼼히 좀 분석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진학사 같은 경우에도 정시에 랜선 라이브 설명회를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결시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시율이 사상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렇게 결시율이 높다면 이 수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? 결시율이 전년도가 아마 사상 최대의 결시율에서 11.7%의 결시율을 보였거든요. 근데 올해도 만약에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결시율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대략 수능 응시자는 43만 명이 될 예정입니다. 이게 응시자가 줄었다라는 의미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. 왜냐하면 등급별 인원이 줄었다라는 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요. 이런 점이 이제 수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.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응시자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학별로 지원 점수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점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. 네. 수능은 이제 막 시작이 됐지만 오늘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매우 홀가분하겠죠. 하지만 준비할 게 더 많은 거죠. 네, 당장 이번 주 주말부터 논술이라든가 면접고사가 실시가 되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은 오늘 본 수능의 가채점 성적을 통해서 내가 지원을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수시 논술이나 면접에 그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가채점 성적은 원점수 단순 합산 점수로 학생들이 좀 가능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평소보다 성적이 매우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그 주말에 있을 논술이나 면접에는 응시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